안녕하세요. 자, 오늘 뭐 3월 1일인데 또 뭐 3월, 4월 또 진도 또 나왔는데 이게 그래서 뭐 3월 달 들어오면 일단 여러분들 이제 시험이 그렇게 뭐 멀지가 않아 이게. 3월부터는 이제 좀 여러분들 과목별로 해서 뭐 암기할 건 좀 암기하시고 시험 준비를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하셔야죠. 그리고 이제 뭐 3월하고 4월 아마 여러분들 전 과목이 다 저기 그 수업 범위가 좀 늘어날 거야. 그 내용이 어려워지는 게 아니고 양이 많아지는 거야. 그 양이 많아진다는 건 이제 기존에 뭐 저기 진도할 때 안 나갔던 부분 그런 부분이 이제 들어가기 때문에 양이 좀 많아집니다. 그래서 양이 많아지면 일단 여러분들 뭐 공부하는데 좀 대부분 뭐 힘들다 생각하시는데 어차피 뭐 시험 양 늘어나도 여러분들 뭐 수업은 대부분 시험 관련해서 한 70% 정도 그 정도 해요. 그러니까 그 정도 이제 하면 뭐 4월까지 하면 대부분 이제 진도가 대부분 이제 끝나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시험 관련해서 끝나고 그다음에 이제 5월하고 6월은 대부분 처음부터 끝까지 해가지고 한번 이렇게 쭉 다 전범위에 대해서 한번 하고 그리고 7월하고 이제 8월 들어가면 문제풀이 들어가고 문제풀이까지 끝나면 거의 다 전반적으로 거의 다 끝난 거예요. 그리고 남은 이제 9월하고 한 10월 정도는 여러분들 한 60일 뭐 이 정도 남으면 그때부터는 기존에 했던 거 열심히 암기를 하면 됩니다 이게. 그래서 그렇게 하면 시험장에 가면 한 65점이나 62.5 그 정도 되는 거예요. 그 정도 하면 이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그거 이제 그렇게 나가야 되고 그래서 이번에 뭐 지금 등기법 같은 경우에도 이제 3월하고 4월은 지난번 뭐 1, 2월 달 진도 날 때 했던 거 뭐 그거 이제 일단 기본적으로 이제 보고 그다음에 이제 1, 2월 달 진도할 때 안 했던 부분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봐요. 그리고 이제 2차 과목은 여러분들 뭐 새로울 게 없습니다. 저기 공법도 그렇고 뭐 공시법도 그렇고 세법도 그렇고 새로울 게 없어요. 그냥 한 것 또 해요. 한 것 또 해가지고 이제 머릿속에 계속 그 반복해서 이제 입력을 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이제 대부분 뭐 1, 2차 같이 하다 보면 1차 과목에 대부분 이제 집중하지 2차 과목은 거의 공부할 시간이 따로 없어요. 시간 내 가지고.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2차 과목은 수업 들으면서 거기서 이제 정리하면서 이제 끝내야 돼요. 2차는 말 그대로 이제 나중에 한 9월 달 정도 가가지고 시간 되면 그때 한번 며칠 잡아서 한번 2차 보는 거지. 평소에 뭐 2차 공부 따로 하는 경우는 없어요. 2차 시험만 준비하신 분들은 모르지만 1, 2차 같이 하면 대부분 이제 1차에 거의 다 집중해가지고 하셔야 돼요. 그리고 1차가 왜 또 집중해야 되냐면 1차는 머리를 많이 써야 돼요. 머리를 많이 써야 된다는 게 이해를 많이 해야 돼요. 그래서 이해를 많이 해야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제 시간이 좀 많이 걸립니다. 근데 2차는 이해할 게 없어요. 그냥 단어만 알면 되는 거예요. 단어만 알고 그 다음에 그냥 머릿속에 입력을 하면 되는 거예요. 2차는 뭐 별로 그 이해할 게 없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처음 할 때 이제 어려운 게 그 용어가 생소해가지고 어려운 거예요. 2차는 여러분들 이제 용어만 저기 알면 나머지 뭐 그냥 법 절차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어려운 게 없어요. 그리고 이제 어렵다고 하면 이제 등기법이 어려운 거죠. 등기법이 왜 어렵냐면 민법 내용이 전제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민법 내용 중에서도 물권법이고 물권법 내용 중에서도 부동산이에요. 그래서 부동산과 관련해서 물권법에 있는 규정을 이거 이제 다른 사람한테 이제 다른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알려주기 위해서 만들어져 있는 절차법이 부동산 등기법이에요. 그래서 절차를 알기 위해서는 일단 여러분들이 민법에서 규정되어 있는 물권법 내용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물권법 내용을 알면 굉장히 쉽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으면 굉장히 어려워요 이게. 왜 그러냐면 처음 접하는 용어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153페이지 보면 등기법 총칙이 나와 있는데 여기 이제 등기법 총칙이 여러분들 물권법 부동산과 관련해서 앞에 그 전반적인 총칙 내용하고 연결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물권법 내용이 안 돼 있으면 이건 좀 어려워요. 그래서 어려워도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시험 보기 위해서는 해야 되는 거고.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153페이지 이제 그게 뭐 부동산 등기에서 나인데 뭐 여러분들 이제 지금 공간정보법 배우고 그다음 등기법 배우고 공간정보법은 일단 부동산 중에서 이제 토지예요. 그러니까 토지와 관련해서 표시 부분을 정하기 위해서 적용된 게 뭐냐면 공간정보법이고 그다음 이제 등기법은 부동산과 관련된 권리예요.
권리를 이제 보여주기 위해서 절차가 부동산 등기법이에요. 자, 그래서 여러분 이제 첫 번째 뭐 부동산 등기 나이인데 부동산 관련해서 뭐 표시 부분, 즉 물리적 사항하고 권리 관계에 대해서 국가에서 이제 절차에 따라서 이제 기록을 하는 것 같은 절차가 부동산 등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앞에 뭐 쭉 나있는데 등기는 일단 뭐 뭐냐, 그거는 여러분들 이제 나중에 이제 뒤에 웬만큼 되면 그게 이제 다 보이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154페이지 가시면 부동산 이제 등기의 기능 해서 나있는데 그게 나 있는 기능이나 그런 거 여러분들 이제 제목만 아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목이 이제 뭘 의미하냐 그 정도만 아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가 이제 부동산 등기는 부동산 물건과 관련해서 공시제도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일단 권리는 권리인데 뭐와 관련된 권리냐? 물건이에요. 물건과 관련해서 공시라는 건 다른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나타내 주는 제도예요. 자, 그래서 첫 번째 이제 부동산 등기는 부동산과 관련된 물건입니다. 물건을 다른 사람이 이제 볼 수 있도록 알려주는 것 같은 제도가 등기 제도예요. 부동산하고 동사는 좀 틀리죠. 가장 큰 차이점은 뭐냐면 동사 이동성이 있냐 없냐 이게 가장 큰 차이죠. 동사는 뭐예요? 이동성이 있는 거고 부동산은 이동성이 없는 거고. 그래서 동사는 주로 내가 권리를 가지고 있다. 이걸 뭘 통해서 나타내냐면 점유예요. 그런데 부동산은 이동성이 없죠. 그래서 들고 다니지 못하니까 그걸 자기가 이제 권리를 가지고 있다. 나타내 주기 위해서 제도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 제도가 뭐냐면 등기제도예요. 등기제도. 그래서 첫 번째 나이는 이제 부동산 물건에 관한 공시제도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거는 뭐 의미만 봐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2번, 3번, 4번만 여러분들 이제 좀 구분하시면 돼요. 그래서 2번은 법률행위에 의한 물건 변동의 효력 발생 요건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우리나라의 이제 등기는 부동산과 관련해서는 자 법률행위인데 가장 뭐 대표적인 이제 계약이죠. 그래서 이제 법률행위 즉 계약과 관련해서 물건 취득은 그냥 계약만 체결했다고 해서 체결되는 게 아니고 법에서 정하고 있는 절차에 따라서 뭘 해야 되냐? 등기를 해야 돼요. 등기를 해야 그에 따른 물건 변동의 효력이 발생해요. 그래서 그걸 이제 표현할 때 그게 효력 발생 요건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표현이 자 이런 표현 나있는데 이거 다 같은 이야기예요. 그럼 이거는 뭐냐면 계약에 의해서 소유권을 취득하려고 한다. 그러면 이때 등기를 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여기 이제 등기가 어떤 의미냐 이거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계약에 따라서 소유권 취득할 때는 이때는 등기라는 건 취득과 관련해서 취득의 효력이 발생되기 위한 요건이다. 그런 의미에서 효력 측면에서 보면 효력 발생 요건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 다음 여기서 성립 요건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이것도 취득과 관련해서 취득의 요건 중에서 취득이 되기 위한 하나의 구성 요건이다 이렇게 보여요. 그래서 이때 표현할 때 뭐라 표현하냐? 성립 요건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래서 일단 이거는 표현은 이렇게 다르지만 의미는 같은 거예요. 그래서 등기를 해야 취득에 뭐가 발생하냐? 효력이 발생하고 등기를 해야 취득이 성립된다. 그런 의미에서 달리 표현하는 거예요. 근데 의미는 뭐냐면 같은 의미예요. 그래서 법률행위와 관련해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이건 여러분들 이제 민법에서 배우는 계약이에요. 그래서 부동산과 관련해서 계약에 의해서 권리 취득이나 또는 계약에 의해서 권리 변동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냐? 등기를 해야 된다. 근데 이때 등기를 해야 된다는 걸 표현하는 걸 두 개로 하는 거예요. 하나는 효력 발생 요건 또는 성립 요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효력과 관련해서 표현할 때는 효력 발생 요건이고 그다음 취득과 관련해서 요건 측면에서는 뭐라고 표현하냐? 성립 요건 이렇게 표현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일단 여기서는 뭐 효력 발생 요건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건 다른 데 가면 또 뭐라고 표현하냐? 성립 요건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두 가지가 같은 거예요. 두 가지가. 자, 그다음에 이제 155페이지 가시면 3번에 이제 법률 규정에 의한 취득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이건 뭐 민법 180조에 의한 이제 취득입니다. 그래서 그때는 이제 취득은 이미 법률 규정에서 당연히 취득한 거고
이때 이제 등기는 하지 않아도 취득이 된 거예요. 근데 이제 뭐 하기 위해서 이제 등기를 하냐? 처분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때는 처분 요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거 일단 전제가 앞에 그게 되어 있습니다. 187조. 그래서 상속, 판결, 공용징수, 경매 그리고 기타 법률 규정에 의해서 취득은 등기를 하지 않아도 취득해요. 단지 뭐 하기 위해서 등기를 하냐? 처분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때는 이제 등기는 처분 요건이다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자, 그다음 이제 4번 등기는 일단 등기와 관련해서 그게 이제 부동산과 관련된 권리 중에서 이제 채권입니다. 그래서 채권은 두 개만 되는 거예요. 한매권하고 임차권. 그래서 한매권하고 임차권은 등기가 가능하고 이때 이제 등기는 어떤 의미냐 그 내용인데 자 등기하게 되면 한매권하고 임차권 내용 제3자한테 뭐라 할 수 있냐 주장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와 같은 경우에는 등기는 어디에 해당되냐 대항 요건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일단 뭐 대항 요건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채권과 관련해서는 한매권하고 임차권 자 여기 이제 두 가지가 등기할 수 있는 채권이에요. 그래서 채권과 관련해서 일단 등기법에 의해서 등기를 하면 이때는 등기된 내용을 제3자한테 주장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때 이제 등기는 대항 요건이고 그 다음에 이제 물권과 관련해서 자 특약이 있는 경우 이때는 특약과 관련된 내용이 이게 이제 등기가 되면 이때도 특약과 관련된 내용은 제3자한테 뭐라 할 수 있냐 주장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때도 특약과 관련해서 등기는 뭐에 해당되냐 대항에 해당돼. 여기서 이제 특약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러분 이제 가장 대표적으로 하는 게 공유물 불분할과 관련해서 특약이에요. 그래서 공유물 불분할은 물권 취득 요건은 아니죠. 그런데 당사자가 뭘 할 수 있냐? 특약을 할 수가 있죠. 그럼 이와 같은 이제 특약과 관련해서는 여기 특약은 물권 취득하고는 관계없어요. 그런데 만약에 이제 공유물 불분할과 관련해서 계약을 맺고 계약 맺은 내용과 관련해서 등기를 하게 되면 불분할과 관련해서는 다른 제3자한테 주장할 수 있어요. 그럼 이때는 불분할과 관련해서 특약하게 되면 이게 무슨 효력은 성립 요건이 아니고 뭐가 되냐? 대항 요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와 같은 이제 공유물 불분할 특약과 관련된 내용 이런 부분도 일단 등기를 하게 되면 뭐가 되냐? 제3자한테 주장할 수 있는 대항력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물권 내용 중에서 물권의 성립 요건에 해당 안 되는 것.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 이제 저기 전세권 같은 경우에는 전세금은 반드시 있어야 전세금 지급이 들어가야 전세권은 성립하는 거죠. 그런데 전세계약 체결하면서 존속기간 뭐 2년을 하냐 3년 하냐 이건 전세계약의 성립 요건은 아니죠. 근데 당사자가 뭘 할 수 있냐 계약에 의해서 정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지상권과 관련해서는 설정 범위하고 관련해서는 꼭 들어가야 돼요. 그런데 지상권 설정을 할 때 지료지급은 이건 지상권 성립 요건은 아니죠. 근데 당사자가 뭐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특약을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내용이 만약에 특약이 있고 이걸 등기를 하게 되면 여기 나 있는 내용은 물권의 성립 요건은 아니죠. 근데 이게 이제 등기를 하게 되면 이것도 다른 제3자한테 등기된 내용은 뭘 할 수 있냐? 주장을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대항과 관련해서는 일단 권리 중에서는 채권 중에서는 뭐하고 뭐만 등기가 가느냐? 한매권하고 임차권이에요. 그래서 이 두 가지는 이제 등기를 하게 되면 대항을 할 수 있는 거고 그 밖에 이제 특약이라든지 그 밖에 물권과 관련해서 성립 요건에 해당 안 되는 것 이런 분도 관련된 내용을 등기를 하게 되면 뭘 할 수 있냐? 제3자한테 주장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4번이 이제 대항 요건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일단 그거는 뭐 의미가 이래요. 자, 그래서 이따 여러분들 이제 2번하고 3번하고 4번 잘 구분하시고 그래서 일반적으로 일단 계약에 의해서 법률 행위에서 물권 취득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뭘 해야 되냐? 등기를 해야 취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표현할 때는 효력 발생 요건 또는 성립 요건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법률행위와 관련된 등기는 일단 취득 등과 관련해서 등기가 효력 발생 요건이나 또는 성립 요건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법률 규정에 의한 물권 취득이 되어 있는데, 자, 그건 등기 자체는 취득 요건은 아니죠. 그래서 등기 자체가 취득과 관련해서 효력 발생이나 성립 요건은 아니고 뭐 할 때만 필요하냐? 처분할 때만 필요해요. 그래서 이때 이제 표현을 뭐라 표현하냐? 처분 요건. 그다음에 네 번째 나인 건 대항 요건입니다. 그 대항 요건은 권리 중에서 이제 채권 중에서는 판매권하고 임차권 두 개예요. 그 두 개는 등기를 하면 대항력이 발생하고, 그 밖에 이제 각종 특약 또는 그 밖에 뭐 임의사항 이런 부분은 등기하게 되면 뭐가 발생하냐? 대항력이 발생. 자, 그래서 일단 잘 봐두시고, 그래서 이거 여러분들 이제 시험 문제 출제되면 지문에서 앞에 전제가 주어져요. 법률 행위에 의한 물권 변동이다. 아니면 법률 규정에 의한 물권 변동이다. 이렇게 주어져요. 그럼 뒤에 이 부분을 물어본 거예요. 그래서 뭐 법률 행위에 의한 물권 변동과 관련해서 등기는 처분 요건이다 이렇게 놓은 거야. 틀린 거죠. 그 다음에 뭐 법률 규정에 의한 물권 변동에서 등기는 뭐 성립 요건이다. 그러면 틀린 거죠. 그래서 그 해당되는 내용을 좀 잘 기억하시면 돼요. 자,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뭐 우리나라 뭐 부동산 등기제도 특징하고 문제점 이렇게 되어 있는데, 뭐 특징만 좀 알아두시면 되고, 그러니까 첫 번째 보시면 이제 등기부 편성인데, 등기부 편성은 물적 편성주의를 원칙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부동산 소재지별로 해서 일단 등기부가 이제 편성이 되고, 그다음에 이제 부동산 자체에 대해서 이제 등기부가 편성이 돼요. 그래서 거기에 보면 이제 1부동산 1등기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부동산별로 등기부 하나씩 이제 만드는 게 1부동산 1등기 기록의 원칙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보시면 이제 신청 절차 나인데, 자, 이거 뭐 뒤에 가게 되면 계속 나옵니다. 그래서 원칙은 등기관리자하고 등기의무자가 어떻게 해야 되냐? 공동으로 신청해야 되고, 그 다음에 신청은 일단 원칙은 등기소에 출석해서 이제 신청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신청서를 제출하도록 돼 있어요. 그 다음에 156페이지 가시면 뭐 등기관 심사나인데, 심사는 뭐 형식적 심사주의냐 실질적 심사주의냐 그 내용인데, 우리나라 이제 등기관은 형식적 심사를 원칙으로 한다. 그래서 형식적 심사고, 이거 여러분들 이제 공간정보법하고 틀려요. 공간정보법에서는 지적과 관련해서 심사는 뭐 하도록 돼 있어요? 모르죠. 아직 안 했으니까. 지적은 실질적 심사고, 등기는 형식적 심사예요. 그래서 지적은 지적소관청, 소관청이 직접 나가서 지목이나 뭐 면적이나 경계 확인을 합니다. 그래서 지적과 관련된 심사는 실질적 심사이고, 지금 여기 등기 심사는 뭐냐? 형식적 심사예요. 거기에서 헷갈리면 안 돼요. 공간정보부에서 지적 심사는 실질적 심사, 등기는 형식적 심사. 그래서 등기는 제출된 서류 서면 심사를 하는 게 원칙이에요. 그래서 그게 가로 3번 형식적 심사다 그 이야기. 자, 그래서 실제로 계약 체결하고 뭐 매매 대금이 지급되냐 그런 거는 뭐야? 심사 사항이 아니다는 이야기야. 그거 이제 실질적 심사주의예요. 그 다음에 가로 4번 물권 변동 등기하고 물권 변동의 관계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거기에선 성립 요건주의다 이렇게 돼 있죠. 그게 가로 4번에는. 근데 그게 이거하고 같은 거예요. 효력 발생 요건주의와 같은 거예요. 그래서 앞에는 효력 발생 요건주의다 이렇게 돼 있고, 지금 여기는 뭐예요? 성립 요건주의다 이렇게 돼 있어. 다른 말이 아니고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법률행위, 즉 계약에 의해서 물권 취득은 등기를 한다는 건 해당되는 등기는 취득과 관련해서 뭐에 해당되냐? 성립 요건이다 이거. 그러니까 같은 이야기입니다. 같은 이야기. 자, 그래서 가로 4번 그 이야기예요. 그 다음 5번 뭐 공신력 인정 안 된다 이렇게 돼 있는데, 뭐 옛날 한번 설명드렸고, 그 다음에 뭐 국가 배상주의 뭐 쭉 나있는데, 그거는 뭐 여러분들 다 뭐 아는 거니까 봐두시고, 그 다음에 157페이지 가시면 이제 8번 등기부하고 대장이 이제 이원화, 그거는 좀 이해를 하셔야 되고, 자, 그래서 뭐 토지하고 건물이 두 가지가 이제 부동산인데, 토지하고 이제 건물과 관련해서
토지에 대한 이제 표시예요. 표시인데, 자, 이거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부동산에 대해서 표시 이렇게 표현하는데, 다른 말로 부동산의 사실 또는 부동산의 현황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럼 이거는 주로 토지면 소재나 지번, 지목, 면적, 자, 이런 부분을 토지의 사실 또는 현황 표시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다음에 이제 건물과 관련해서는 소재, 지번, 면적, 건물의 구조, 자, 이런 걸 건물의 이제 표시 또는 건물과 관련해서 사실관계 현황 이렇게 표현해요. 자, 그럼 이와 같은 이제 토지 관련해서 표시와 관련된 부분은 이거는 토지는 국가 중에서 이제 누가 하냐면 국토교통부 장관이에요. 국토교통부 장관이 이거와 관련해서 결정하고 관리하도록 돼 있어요. 그다음에 이제 건물과 관련해서는 시장, 군수, 구청장이 결정하고 관리를 하도록 돼 있어요. 그리고 이와 같은 내용을 각각 대장에 등록을 해가지고 관리를 합니다. 그래서 토지는 어디에다 등록되냐? 토지대장. 건물은 여기 있는 내용은 건물대장에 등록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사실하고 현황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부동산과 관련된 표시 부분은 주로 국가에서 이제 관리를 해요. 그러니까 국가에서 왜 관리하냐면 세금 때문에, 세금 부과가 있기 때문에 국가에서 관리를 해요. 그래서 관리를 할 때는 대장이라는 형식을 통해서 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사실관계 부분은 주로 국가에서 관리하면서 이거는 공부와 관련해서 어디서 관리하냐? 대장에서 관리하도록 되어 있어요. 자, 그리고 이제 토지하고 건물과 관련해서 권리관계야. 자, 권리관계면 이제 가장 대표적인 게 소유권과 관련해서, 자, 이 부분 소유권과 관련해서 주로 이제 관리인데, 자, 이거는 어디서 관리하냐면 법원에서 이제 관리하도록 돼 있어요. 그러니까 법원이니까 어디냐? 대법원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지금 관리하는 분이 관리하는 파트가 다르다 보니까 내용이 불일치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지금 등기부도 표제부하고 갑구하고 얼구, 자, 이렇게 해가지고 편성이 돼요. 근데 표제부는 주로 부동산과 관련해서 표시분이죠. 표시분에 대해서 등기가 돼요. 근데 법원에서는 표제분 만들 때 자기들이 이거 조사 안 해요. 뭐 가지고 하냐? 앞에 만들어져 있는 대장을 보고 만들어요. 그 다음에 이제 법원에서는 주로 관리는 뭐 하냐? 갑구하고 얼구와 관련돼요. 근데 갑구는 소유권에 관한 사항이 등기가 되죠. 그 다음에 얼구는 소유권이 왜 걸리니까 전세권이나 이런 게 등기가 된 게 어디야? 얼구죠. 그런데 갑구 중에서 소유권과 관련해서는 소유자의 권리자의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자, 이런 게 이제 등기가 됩니다. 이런 내용 등기는 등기소에서 관련된 서류 보고 권리자를 등기를 해요. 그러면 여기서 등기와 관련해서는 일단 법원에서 하고, 지금 여기 대장에도 소유자 부분 등록이 되죠. 그런데 대장에서는 이걸 자기들이 직접 하기 안 해요. 그래서 이거는 뭐 보고 하냐? 등기부 가지고 한다. 그 이야기예요. 자, 그래서 일단 구성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부동산과 관련해서 표시와 관련해서는 일단 기준은 뭘 가지고 기준하냐? 대장 가지고 기준해요. 그 다음에 이제 부동산과 관련해서 권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여기 권리는 권리자의 인적사항, 성명하고 주소하고 주민등록번호, 여기 세 개입니다. 그래서 소유권과 관련해서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이거는 뭘 기준해서 하든 등기부에 등기되어 있는 걸 기준해요. 자,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 이제 부동산 관련해서 표시부는 기준이 뭐가 되냐? 대장이고, 그 다음에 이제 소유자와 관련해서 성명이나 주소나 주민등록번호, 이거는 어디에 뭘 기준으로 하냐? 등기를 기준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럼 이제 표시부는 대장을 기준하니까 표시분과 관련해서는 각종 소관청이 관리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소유자와 관련해서 성명이나 주소나 주민등록번호는 어디서 관리하냐? 법원에서 관리를 해요. 자, 그러면 지금 표시 부분과 관련해서 지금 소재나 지번이나 지목, 면적, 자 이게 변경이 됐다. 변경이 됐다. 바뀌었다는 이야기야. 그 변경되는 사유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게 분할이나 토지의 합병. 자, 이런 사실이 있으면 지번이나 면적이 뭐가 되는 거예요? 바뀌죠. 그러면 지금 대장 표시 사항과 관련해서 변경이 있게 되면 변경된 내용을 등기부의 표제부에 등기되니까 대장 소관청에서 등기소에다가 뭘 해주냐? 통지를 해주도록 돼 있어요. 바뀌었다는 내용은. 통지를 해줘야 표제 부분을 뭐야? 바꾼다는 이야기야. 그 다음 권리, 즉 소유자의 성명이나 주소나 주민등록번호는 뭘 기준하냐? 등기죠. 그런데 만약에 이제 소유권과 관련해서 소유권 이전이라든지 그 다음에 소유권 등기와 관련해서 자 말소가 이루어졌다. 그럼 소유권 이전이라는 건 소유자가 바뀌었다는 얘기죠. 소유자가 바뀌면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이게 바뀐다는 이야기죠. 그 다음 소유권이 말소가 됐다는 건 등기부상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이게 없어졌다는 얘기죠. 그럼 이와 같은 이제 사항과 관련해서 있으면 이건 대장을 관련하는 소관청에다가 등기소에서 마찬가지로 여기 변경된 내용을 뭘 해주도록 되냐? 알려주도록 돼 있어요. 자, 그래서 이게 일단 통지를 해준 건 두 개의 부분과 관련해서 겹치는 부분 이걸 일치시켜주기 위해서 통지해 준 거예요. 그래서 표시 부분과 관련해서 일단 뭘 기준하냐? 대장이 기준이고 대장의 표시 부분이 변경이 되면 대장 소관청에서 등기소에다가 뭘 해줘야 되냐? 통지를 해줘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권리 이렇게 되어 있는데 권리 중에서 소유자분이에요. 소유자의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이건 뭘 기준하냐? 등기를 기준해요. 그래서 소유자와 관련해서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자 이분이 등기상 이와 같은 사유에서 바뀌었다. 변경됐다. 그러면 이 내용은 등기소에서 소관청에다 뭐 해줘야 되냐? 통지를 해줘. 통지. 자 그래서 사후가 이제 통지해 줘가지고 대장에 등록되어 있는 사항하고 등기부에 등기되어 있는 사항하고 일치시키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와 같은 경우에 이제 여기 각각 통지.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제 공간정보법에서는 지적 불합치 사항이 있으면 통지해 준다 이렇게 해요. 그래서 지적 불합치가 이거야. 분할이나 합병에 따라서 만약에 변경되어 있다. 그럼 등기부는 아직 모르잖아요. 등기소에서. 그러니까 지적소관청에서 등기소에다가 뭐 해주냐. 통지. 등기부 표제부의 표시사항을 변경하라고. 그 다음에 이제 등기소에서는 소유권 이전이나 소유권 말소 자 이런 사유가 있으면 소유자 이 부분 바뀌죠. 그래서 등기소에서는 지적소관청에다가 이것도 알려준 거예요. 그래서 그와 같이 이제 통지하도록 돼 있어요. 자 그래서 그게 가로 8번에 이제 대장 등기부하고 대장 이혼한 나이인데 그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동그라미 2번이 그 내용이에요. 양공부상 즉 등기하고 대장상 부동산 표시가 불이치할 때 자 이때는 대장을 기준해서 등기부에 표시 변경 등기를 하야고 이렇게 돼 있죠. 자 그래서 어느 분이 이제 불이치하냐? 표시분이에요. 그러니까 표시분이 불이치할 때는 뭘 기준하냐? 대장을 기준해서 일단 일치시켜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소유자 표시예요. 소유자 표시가 이거야. 소유자의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예요. 그래서 소유자 표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소유자의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예요. 그래서 그와 같은 것이 불이치할 때는 등기부를 중심으로 그러니까 등기부 각부를 기준해서 대장상의 소유자 표시를 변경 등록하도록 하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변경 등록하기 위해서 일단 각각 뭘 해주냐 통지를 해주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표시 부분은 일단 대장을 기준하기 때문에 표시 부분 변경사항이 있으면 지적소관청이 등기소에다가 보여줘야 되냐 통지해줘야 되고 그 다음에 소유자 부분과 관련해서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자 이건 등기를 기준하기 때문에 변경사항이 있으면 등기소에서 지적소관청에다가 뭐 해주냐
통지를 하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이원화가 돼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원화가 돼 있기 때문에. 자, 그래서 8번은 일단 여러분들 그거는 잘 이해를 하시고, 자, 그래서 그게는 뭐 그 정도 이제 봐두시고, 그다음 159페이지 가시면 뭐 각종 부동산 등기 이제 종류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뭐 부동산 등기의 종류, 지난번 이제 진도원 할 때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제 첫 번째 보시면 등기 대상, 뭘 등기하냐, 그래서 표시분에 대해서 등기하냐, 권리관계에 대해서 등기하냐. 그래서 부동산 표시와 관련된 사항, 이 부분과 관련해서 등기를 하게 되면 이거는 표제부에 등기하고, 그다음에 이제 권리관계에 관한 사항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소유권하고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자, 이건 등기는 갑구하고 월구. 그러니까 소유권은 어디에다가 갑구, 소유권 이외의 권리, 뭐 전세권, 지상권 이런 거는 어디 월구, 이렇게 등기하는. 시험 문제 절대 출제 안 돼요. 이거는 처음 하니까 하는 거고. 그 다음에 160페이지 가시면 이제 내용에 의한 분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제 좀 그냥 봐두시고, 그래서 뭐 기입 등기, 변경 등기, 경정 등기, 말소 등기, 멸실 등기, 말소 회복 등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난번에 다 한 거야. 다 한 건데 이제 다시 한번 보는 거고. 첫 번째 이제 기입 등기 나와 있습니다. 이건 이제 등기부상이 이제 새로 뭐 기입하는 거야. 그래서 그게 보면 새로운 등기 원인에 의해서 권리 발생이 있는 경우 어떤 사항을 새로 등기부에 기입하는 등기를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권리 발생 그거 체크해두시고, 자, 그래서 기입 등기는 일단 등기부상에 새로 기록을 하긴 하는데 새로운 원인에 의해서 기입을 하는 거야. 근데 뭐와 관련된 등기냐면 권리 발생과 관련된 등기. 그래서 소유권 보존 등기나 소유권 이전 등기나 또는 저당권 설정, 자, 이건 다 권리가 발생하는 거죠. 권리가 발생하는 거, 권리와 관련해서 새롭게 등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등기가 기입 등기고, 기존에 등기되어 있는 사항을 뭐 말소한다든지 또는 기존에 등기되어 있는 내용을 바꾸는 것은 여기 기입 등기에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그게 밑에 보면 기존 등기 사항에 대한 변경이나 소멸이나 회복, 이거는 기입 등기가 아닌 거예요. 이미 등기되어 있는 내용이죠. 그래서 그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입 등기가 아니다 그 이야기예요. 자, 그다음에 이제 변경 등기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변경 등기하고 경정 등기 나와 있는데, 자, 변경 등기하고 경정 등기는 일단 등기부상의 이제 기록, 즉 등기되어 있는 사항 중에서, 자, 일부가 브리치할 때, 자, 이거 이제 일치시키기 위해서 하는 등기가 변경 등기예요. 자, 그래서 만약 이제 등기가, 자, 전세권 설정 등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럼 전세권 설정 등기가 되어 있으면 등기 사항에 전세금 등기가 돼야 되고, 그다음 이제 전세권의 설정 범위, 그 다음에 존속기간, 그 다음에 전세권자, 그래서 전세권자의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자, 이렇게 해가지고 전세권과 관련해서 등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전세권과 관련해서 등기는 이와 같은 내용이 등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와 같은 경우 전세권 등기된 내용 중에서 일부가 지금 불시하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여기 이제 불시한 시점이 등기된 이후 변경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후적 사유에 의해서 변경이 있다는 얘기. 그럼 이제 사후적으로 이제 변경이 있다 그러면 가장 많이 바뀌는 게 이거예요. 전세금 아니면 존속기간. 자, 그래서 이런 내용이 바뀌었다. 등기된 이후에 바뀌었다. 그러면 이때 고치기 위해서 하는 등기가 뭐냐? 변경 등기예요. 그런데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 이제 뒤에 가게 되면 이 부분이 바뀌게 되면 이거는 변경 등기는 변경 등기인데 권리 내용과 관련된 변경 등기예요. 그다음 등기부에 지금 채권자 성명하고 주소하고 주민등록번호 이게 등기가 돼 있어요. 근데 이런 부분 뭐 주소나
성명, 개명에서 바뀔 수가 있잖아요. 이런 부분은 등기명의인 표시 부분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등기부상의 권리자로 등기되어 있는 사람의 표시예요. 표시니까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예요. 그래서 이 부분이 등기된 이후에 바뀌었다. 그러면 이때 변경할 때는 등기명의인 표시 변경 등기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일단 변경 등기는 등기부상 기록되어 있는 내용 중에서 전부가 아니고 일부예요. 일부 사항에 등기된 이후 변경 사유가 있어서 변경한다. 그럼 이때 등기를 뭐라고 부르냐? 변경 등기. 그리고 변경 등기는 일단 크게 이제 두 가지예요. 권리와 관련된 변경하고 표시와 관련된 변경. 표시도 뭐 부동산 표시하고 등기명 표시 이렇게 해서 나눠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그게 가로 입은 이제 변경 등기의 이제 큰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3번은 경정 등기인데 경정 등기도 일단 등기부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 일부가 변경돼요. 그런데 이거는 처음 신청할 당시 등기 신청할 당시 가오나 잘못 등기가 되거나 또는 등기할 때 일부가 누락이 됐을 때 이때 고치기 위해서 하는 등기가 뭐냐? 경정 등기예요. 그래서 만약 이제 전세금이 1천만으로 이제 등기가 되어 있는데 실제는 1천만 원이 아니고 1억 원인데 등기 신청할 때 0 하나 빠졌다는 얘기. 이거 이제 이거 빠진 부분 고치기 위해서 하면 뭐가 되냐? 경정 등기예요. 그래서 이거는 처음부터 잘못한 거죠. 그래서 이때 이제 고치게 되면 뭐가 되냐? 경정 등기. 그래서 경정 등기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들어가요. 권리에 관한 경정 등기. 그 다음에 표시와 관련된 경정 등기. 이렇게 똑같이 들어가는 거예요. 단지 두 개의 차이는 시점이 차이죠. 변경 등기는 뭐예요? 사후적이고 경정 등기는 뭐예요? 처음부터 잘못된 거. 그 다음에 4번 말소 등기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말소 등기는 등기부상 효력을 상실시키기 위해서 하는 게 말소 등기예요. 그 말소 등기는 일단 등기 기록 이것 전부를 다 소멸시키는 등기가 뭐냐? 말소 등기예요. 그래서 말소 등기는 그게 기존 등기상 전부의 전부가 원시적이나 후발주의로 해서 불이치하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이건 그냥 기억하세요. 그냥 전세권 등기는 기간 만료되고 전세금 반환받았으면 전세권 자체가 실체적으로 소멸했잖아요. 그 다음에 저당권 설정 등기는 집 채무를 다 변제하면 뭐야? 저당권 자체가 효력 없죠. 이때 소멸시키기 위해서 하는 등기가 뭐냐? 말소 등기다. 말소 등기. 그 다음에 5번은 이제 멸실 등기인데 자 멸실 등기는 이제 부동산 자체요. 그래서 부동산 자체 뭐 토지나 건물 자체가 전부 물리적으로 멸실이 됐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없어졌다는 얘기죠. 그래서 뭐 건물이 화재가 나서 다 전소가 됐다. 그럼 이때 이제 하는 등기가 뭐냐? 멸실 등기입니다. 그래서 멸실 등기는 표제부에만 하는 등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첫째 줄에 표제부만 체크해 주시고. 그래서 표제부만 없어요. 그러니까 표제부에 한다는 건 해당된 등기부 폐쇄한다 그 얘기. 그 다음에 6번째 이제 말소 회복 등기 나왔는데 자 이건 이제 등기사항 일부 또는 전부가 부적법하게 이제 말소가 됐을 때 다시 이제 원상 회복시키기 위해서 하는 등기가 뭐냐? 말소 회복 등기. 그러니까 말소 회복 등기 여러분들 나중에 뭐 뒤에 가면 이제 다시 또 합니다. 자, 그래서 일단 등기 종료 잘 구분하시고 그다음 161페이지 가시면 뭐 효력에 의한 분류했을 때인데 등기하게 되면 이제 어떤 효력이 있냐 그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제 종국 등기 나인데 원래 이제 등기 자체는 자 부동산과 관련된 물건의 이제 변동과 관련해서 자 효력을 이제 발생시키기 위해서 등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등기 자체가 물건과 관련해서 변동 효력 발생시키는 그와 같은 이제 등기를 종국 등기다 또는 본등기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자 그래서 이제 등기는 등기인데 가등기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가등기는 형식상으로 등기가 되어 있어도 대상 부동산과 관련된 물건과 관련해서는
변동의 효력이 발생 안 되는 효력, 발생 안 되는 등기가 뭐냐? 가등기예요. 그러니까 두 가지는 일단 차이가 이거예요. 등기를 하게 되면 등기에 따라서 효력이 발생하냐. 그래서 효력이 발생하는 등기를 뭐라고 부르냐? 종국 등기고, 이걸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본등기. 그다음에 이제 등기를 했다 하더라도 물권 변동의 효력이 발생 안 되는 등기예요. 그래서 이걸 뭐라고 부르냐? 가등기 이렇게 불러요. 자, 그래서 가등기는 일단 물권 변동 효력 발생하고는 관계없고, 나중에 본등기할 때 등기할 순위를 보존할 목적으로 해서 하는 등기가 뭐냐? 가등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제 일반적인 등기는 다 종국 등기고, 162페이지 가시면 그게 예비 등기에서 나인데, 그 예비 등기에 그게 첫 번째 이제 가등기 나인데, 자, 가등기가 일단 등기를 해도 순위 보존의 효력은 없다. 자, 그리고 이제 가등기는 물권 변동의 효력이 없기 때문에 가등기가 됐다 하더라도 대상 부동산과 관련해서 처분하는 것, 즉 처분 금지의 효력이 없어요. 처분 금지의 효력이 없다는 건 가등기 자체를 해도, 가등기 자체가 되어 있다 하더라도 거래는 뭐예요?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가등기 자체는 처분 금지 효력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물권 변동 효력이 발생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등기 자체는 그냥 나중에 내가 본등기를 하면, 본등기를 하게 되면 내가 가등기 된 이후에 이루어진 등기는 양립할 수 없으면 소멸할 수 있다. 자, 이런 거 이제 위험성을 알려주기 위해서 하는 등기가 뭐냐? 가등기예요. 그러니까 이걸 이제 예비 등기다 이렇게 이제 표현하는데, 가등기 자체는 등기를 해도, 가등기가 되어 있어도 처분과 관련해서 처분 금지하는 효력은 없다. 그 이야기. 그래서 그걸 잘 구분하시고, 자,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 이제 그게 가등기와 관련해서 가등기 이제 그 부분을 좀 조심하시면 돼요. 자, 그다음에 이제 162페이지 가시면 등기 형식에 의한 분류에서 나인데, 등기부사에 이제 등기를 할 때 독립된 번호로 해서 등기가 이루어지면 주등기, 또는 다른 말로 독립등기 기약이에요. 그다음에 이제 부기등기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부기등기는 독립된 번호가 부여되는 게 아니고 주등기에다가 뭐라냐? 가지 번호로 해서 부여가 되면 부기등기예요. 그래서 주등기는 독립등기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등기가 되게 되면 등기와 관련된 효력이 별도로 이제 효력이 발생하는 등기가 주등기예요. 근데 이제 부기등기는 종전에 등기되어 있던 주등기의 동일성 내지는 연속성을 나타내기 위해서 하는 등기가 뭐냐? 부기등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163페이지 가시면 2번 부기등기에서 나있는데, 부기등기는 1번, 2번, 3번처럼 별도의 번호가 부여되는 게 아니고 뭐 2의 1 이렇게 해가지고 부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앞에 2번의 등기의 연속, 아니면 2번 등기하고 같은 내용이다. 그걸 나타내기 위해서 하는 등기가 뭐냐? 부기등기고, 1번, 2번, 3번 이렇게 되어 있으면 그 등기 자체가 별도의 효력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주등기는 독립등기다 이렇게 표현하는 게, 별도의 효력을 나타내는 등기 때문에 주등기 또는 독립등기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부기등기는 앞에 있는 주등기, 주등기하고 동일성 내지는 연속성을 나타내기 위해서 하는 등기가 뭐냐? 부기등기예요. 자, 그래서 두 가지 잘 구분하시고, 여러분들 이제 164페이지 가시면 그게 이제 학인 학습 나인데, 주등기하고 부기등기, 부기등기한 등기 기대인데, 이게 여러분들 교재 앞에 나인데 여기는 기본적으로 한 문제 내지 두 문제 정도 출제되고, 이건 여러분들 등기법 전반적으로 다 이해가 돼야 이거 보면 그렇구나 이렇게 돼요. 근데 지금 단장 보면 잘 이해가 안 돼요. 잘 이해가 안 되는데, 교재상 여러분들 교재는 앞에 나 있으니까 하기는 합니다. 하기는 하는데 오늘 한번 했다고 해서 여러분들 여기 나 있는 거 다 하는 거 아니에요. 이건 나중에 이제 계속해서 반복해서 보셔야 돼요. 자, 그 이제 그 주등기하고 부기등기한 등기를 하는 경우 기대인데, 자, 그거 구별하는 게 여러분들 시험 문제 출제되면 상당히 좀 까다로운 분이에요. 자, 그래서 그건 좀 잠시 쉬고 보도록 하겠습니다.